여러분 안녕하세요. 발칙한 뉴스 정혜림입니다. 오늘이 12월 30일 2011년의 마지막 방송인데요. 참 기분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새벽에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서 슬픈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네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정부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곤 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로 민주화 인사들과 상성이 맞지 않는 정부는 참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김수환 추기경, 이소선 어머니,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고 불리던 김근태 고문께서 지난 새벽 별세하셨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참 아까운 사람들은 너무너무 빨리 데려가신다 이런 생각이 거듭 듭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가셨긴 하지만요. 그분들의 유훈만큼은 우리가 가슴 깊이 담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요. 오늘 이야기 함께 볼게요. 김근태 고문의 영면을 빌며 이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꽃다지가 부르는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 첫 곡으로 들려드립니다. 누가 나에게 이 길을 가라 하지 않았네를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어제 밤까지만 해도요. 김근태 고문께서 한 곱이 넘겼다. 처음에 들려왔던 소식은 오늘이 곱이다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는 한 곱이 넘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서 또 늘 그러셨던 것처럼 고비를 잘 이겨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편히 잠들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트위터를 하던 도중에 어떤 분이 비보라고 이렇게 올리셨길래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이제 사람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직전에 바짝 좀 괜찮아졌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아마도 그런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요. 그쵸. 어제 사망 오보도 있었죠. 그랬는데 안타깝네요. 이 김근태 고문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저희 세대에는 이렇게 국회의원, 전직 국회의원 혹은 이제 정치인으로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셨겠거니 하지만 민주화운동의 대부 이렇게 불려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하셨나 보다 이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도 이번 이제 굉장히 위독하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새롭게 김근태 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어떤 분인지를 더 자세하게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참 짚어보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분을 젊은 층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오전 5시 즈음인가요? 새벽 5시 즈음에서 이제 영면에 드셨는데요. 오늘 김근태 고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남은 과제들 이런 이야기를 발칙한 뉴스에서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김근태 고문 같은 경우에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고도 불리고요. 특히 고문 기술자로 유명한 이근한 씨, 현재 목사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근한 씨의 고문 피해자 중 대표적인 한 사람이시죠. 그리고 한참 젊은 시절 70년대 80년대 이 젊은 시절을 보내셨을 때 그때 당시에 거의 옥에 갇혀 지내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냥 고문이라고 하면 우리가 특히 일제시대 이럴 때나 고문이 심하지 해방되고 나서 우리 정부에서야 그렇게 심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그때 당시에 그죠? 전기 고문, 물 고문 엄청났다고 하죠. 특히나 김근태 고문께서는 전기 고문의 후유증으로 파킨슨병까지 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렇게 64인가요? 이렇게 연세가 그 정도 되셨는데 젊은 나이시잖아요. 아직은 젊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네, 아직 한참 남으신 나이잖아요. 너무나도 일찍 이렇게 세상을 뜨신 셈인데 이것 역시도 그 파킨슨병으로 인한 고문 후유증 때문에 이렇게 건강이 결국은 악화되셔서 이렇게 그죠 별세까지 이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이게 김근태 고문이 정말 뭐 지병으로 사망하셨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죠? 민주화 운동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 권력에 살해를 당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천천히 그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지병으로 사망하셨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죠? 뭐 면밀히 따지자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김근태 고문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 스스로가 사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고문의 정도가 거의 사람이 견디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그 정도, 그 고문 기술자의 이근한 씨, 그 정도 고문을 당했을 때는 그 뭔가 불지 않는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다 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인혁당 사건이나 이런 것들도 죄 없는 그 목숨들이 너무나도 소중한 목숨들이 그런 식으로 고문에 못 이겨서 사망하게 되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사법살인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수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김근태 의장 엄밀히 말하면 정치적 타살이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네. 네. 이 김근태 고문께서는 특히 이제 그 고문을 받게 되신 주 원인이 이 민청학년인가요? 네. 그 뭐죠? 일종의 우리 지금 있는 청년회들의 근간이죠. 어떻게 보면 그 전에도 청년회 같은 게 있긴 있었지만 이 대놓고 엄중한 이 정부의 엄혹한 시기였잖아요. 그 엄혹한 시기에 대놓고 청년운동을 한다 이렇게 내놓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으로 대놓고 정부에 한번 맞서 싸우겠다고 아주 대놓고 민청학년을 딱 만들어서 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서는 이것 봐라. 지금 나랑 맞짱 뜨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계기로 거의 뭐 빨갱이 낙인을 찍어서 뭐 이제 대놓고 이제 고문 아주 그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의 고문을 받게 되셨던 거고요. 보름인가요? 그 정도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것도 이제 그 당시에는 그런 고문을 받은 분들이 이제 많았는데, 그걸 거의 다 이제 입증을 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고문을 받았다라는 걸 입증하기가 어려워서,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거나, 뭔가, 이렇게 이근한 씨, 이런 고문을 한 당사자들, 가해자들을 처벌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 김근태 고문께서는 이제 전원 이야기 이제 들어본 바에 따르면, 고문을 이제 받다 보면 온몸을 묶어서 이렇게 고문을 받잖아요. 못 움직이도록.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온몸을 흔드는 거죠. 뒤틀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 몸에 이렇게 상처가 생겨서 피딱지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피딱지가 한두 개가 아니라 피딱지가 생긴 곳에 또 상처가 나고 또 상처가 나다 보니까 피딱지가 점점점 커졌겠죠. 그 피딱지를 뜯어서 김근태 고문께서 이제 그 사모님께 전달을 해줘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고문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힐 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피딱지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조금 뜯은 거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입증이 안 됐을 텐데 얼마나 오래 그걸 참으면서 피딱지가 뜯어서 증거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만큼 피딱지를 뜯으셨을까. 참, 네. 그 집념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걸 알리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특히나 더 김근태 고문을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본인 스스로 항상 성찰하고 내가 아직 모자라다.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걸 스스로 늘 반성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나는 완벽하게 이 고문에 맞서서 승리했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비인간적인 그런 고문을 받으면서 자기도 그걸 견디다 못해서 거짓으로 불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걸 거짓으로 불고 이야기를 했다.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또 자책하시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런 고문 정말 무서운 걸 알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얼마나 정말 참혹하게 그걸 가지고 지금 병까지 앓으셨던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지금 몇 번의 감옥을 옥살이를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세상을 바꿔내기 위해서. 그게 굉장히 너무너무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고 그런 칭호 자체가 아깝지 않은 분이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드는 거죠. 근데 참 그러고 이제 의원도 지내시고 정치계에 이제 뛰어드셔서 참여정부 때도 장관직도 지내시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킨슨병으로 오래 고문 후유증으로 병을 앓으셨죠. 그리고 결국은 오늘 새벽 5시 즈음해서 별세를 하시게 되셨는데요. 참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채팅창에서도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오늘 포털 사이트에 김근태 고문 별세 소식을 이제 딱 접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근한 이렇게 검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검에 같이 포털 사이트에 올라오던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생명이 범죄자의 생명이라든지 폭력적인 사람이거나 굉장히 나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고 해서 이 사람을 이쪽 생명은 더 소중하고 이쪽 생명은 덜 소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죠. 어찌됐건 생명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분명합니다만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나도 아깝고 조금 더 우리 이 세상에 살아주시면서 조언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분들이 너무나도 일찍 아깝게 이렇게 별세를 계속 하고 계시고 그것도 이제 아직 한참 남았을 그런 연세에 별세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때려 죽여도 시원찮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올 법한 그런 인물들은 아직도 떵떵거리면서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인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죠? 그 중에 한 분이 이근한 지금 목사인데요. 당시에 고문기술자로 유명했던 분이죠. 이분이 그래요. 라라님께서 채팅창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다시 그 상황이 와도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행동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과연 국가를 위한 행동이었나? 국가를 위한 게 아니라 개인의 안녕을 위한 행동이었죠. 말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국가를 위한 행동인가요? 김근태 고문께서는 이근한 고문기술자가 이근한 씨가 그때 옥에 투옥돼 있을 때 이 김근태 고문을 이제 고문한 혐의로 투옥이 됐었죠. 당시에. 근데 투옥이 돼 있던 당시에 2004년인가요? 김근태 고문께서 직접 찾아가서 나는 당신을 용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참,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너무 대인배야. 너무 안타깝죠. 사실 용서하지 말아야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 건데, 그죠? 제대로 된 죗값을 치렀다고 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글쎄요, 지금 목사님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근한 지금 목사, 네, 얼마나 잘 그 과거를 청산을 하시고 회개를 하셔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리를 전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일을 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도 똑같이 그때 그 상황이 다시 또 와도 똑같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과연 목사를, 그러니까 그 종교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 만한 그런 그 면죄부는 누구도 주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이제 김근태 고문뿐만이 아니라 드러난 게 이제 김근태 고문하고 이제 몇 명 있는 거지만 숱하거든요. 김근태 고문뿐만이 아니고 이 이근한 씨가 고문 기술자로 있었던 게 10여 년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10년 가까이인가? 88년까지 고문 기술자로 아주 이름을 높였던 건데, 이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 김근태 고문 못지않게 그렇게 고문을 당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후유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숱하게 많을 거고요. 그런 분들한테 얼마나 자신의 이 진정성을 다해서 사죄를 했는지, 그건 왜 결코, 글쎄요,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결코, 그죠, 믿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분이 전하는 이 교리나 그 하느님의 이야기가 얼마나 또 진정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뭐 하느님께 사죄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었습니다, 앞으로 참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하셨었잖아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그 떳떳하게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럴 수 있으려면 이게 뭐 모난돌이 정맞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이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제 목소리를 내고 어려운 일이라도 이렇게 가고 이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하고, 아, 정말 바른 목소리, 바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구나, 복받을 수 있구나, 이 권선징악이라는 게 정말 지켜지는 거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사실 일제시대부터 시작해서 권선징악 자체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 이런 사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자체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고요. 네. 이근한 씨 지금 얼마나 제가 잘 살고 계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목사까지 하시면서 마치 모든 걸 다 사죄받은 것처럼 떡덩거리며 잘 살고 계신 듯한데, 그런데 최근까지도 그분으로 인하여 얻게 된 병으로, 또 합병증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던 김근태 고문께서는 피해자가 오히려 먼저 이렇게 별세하시게 됐다 소식을 들으니까 참 속상해서 그런 이야기가 거듭 나오네요. 권선징악은 소설에나 나오는 거죠. 그러시는데 권악징선이죠. 라고 하시네요. 아, 참 속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근태 고문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언뜻 딱 생각이 들었던 게, 박종철 열사 아시죠? 여러분,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했던 그 박종철 열사, 여러분들 다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제가 얼마 전까지는 아니고 한 몇 달 전에 이 박종철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이제 찾아보다가
언뜻 이 이야기를 접하고 제가 굉장히 어이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박종철 열사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는, 소위 말하는 마찬가지죠. 김근태 고문하고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 분은 목숨까지 잃으신 거죠. 고문으로, 지나친 고문으로. 목숨까지 잃으시면서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것도 이제 황당한 이 변명을 한 거죠. 실컷 고문해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탁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유월항쟁의 불씨를 지펴 올리게 됐던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됐던 인물입니다. 근데 박종철 열사가 저는 이제 고문을 받다가 돌아가셨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왜 고문을 받게 되신 건지 이건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 박종철 열사가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학교 선배인 박종훈 씨라는 분이요. 이제 당시에 이제 공안 당국에 쫓기고 있었나 봐요. 근데 박종철 열사가 이 선배가 이제 숨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쪽에 이제 음식 같은 것도 갖다 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했었나 봐요. 같은 학교 선배인데 서울대학교 언어학과셨죠. 도와주고 이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했는데 이 공안 당국이 박종철 열사를 잡아다가 너 박종훈 어디 있어? 라고 캐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문에 들어갔던 건데 끝까지 박종철 열사가 불지 않은 거죠. 네. 끝까지 불지 않다가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됐던 건데요. 너무 안타깝죠. 그 어린 젊은 분이요. 근데 더 제가 그것보다 어이가 없었던 것은 이 박종훈 씨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생각하면 자신을 지켜주기 위해서 끝까지 불지 않았던 후배가 결국 사망까지 했다는 거죠. 이러면 평생을 그 후배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박종훈 씨가 참 어이없게도 한나라당에서 출마를 하셨었다고 해요. 아시나요? 지난 2000년 그리고 2004년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서 2차례 다 떨어졌다고 하고요. 한나라당에 갑자기 2000년에 돌연 입당을 해서 2차례 떨어졌다고 하고요. 2011년 현재 한나라당 부천 오정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과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 네, 그쵸.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박종철 열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선배가 정말 죄스러웠겠다. 얼마나 그분이 고통스러웠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이분은 분명히 지금 이 박종철 열사를 기리면서 추모사업회 이런 것도 하시면서 뭔가 좀 이렇게 바람직한 민주화 운동의 길을 걷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 당시에 학생이던 당시에 그 정도로 열심히 운동을 했기 때문에 공안 당국에 타깃이 됐던 거잖아요. 그랬던 분이 그것도 본인으로 인하여 본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후배까지 죽은 마당에 어떻게 한나라당에 입당을 해서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할 생각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네. 뭡니까 이게 대체. 그죠? 박종철 열사가 젊고 너무나도 제대로 된 훌륭한 인재가 됐을 법한 그런 묘목이었는데요. 그분의 죽음이 너무 아깝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지키려고 그런 아까운 죽음을 맞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네. 물론 운동권 인사들의 변절이 드문 일은 아닙니다만은 본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후배가 유명을 달리했는데 이건 그죠?
평생 죄스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도 모자랄 텐데, 한나라당에 들어가서 국회의원까지 출마를 하셨다고, 그것도 2차례 출마하셔가지고 낙선하셨고, 거기다 현재도 한나라당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안타까운 정도가 아니라 참 너무 속상한 나라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요? 이러니까 정말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처럼 아이들에게 나서지 마라. 너는 뒤로 빠져라. 모난돌이 정맞는다. 왜 네가 나서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참. 하지만 우리가 이제 2011년 마지막 방송인데요, 오늘이. 오늘까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2012년은 희망찬 이야기로, 어제까지는, 오늘까지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2012년부터는 달라야 하잖아요. 그죠? 2012년은 정말 변화의 이 시발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총선 대선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첫 시작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내년부터 복수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그죠? 쫄지 마시고. 네. 정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온몸을 바쳐 싸우신 분들의 그 피와 땀이 아깝지 않도록 그런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